한국 구급차는 정말 이상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인 간호사 매들린 톰슨이었다. 30세의 그녀는 의료 전문가였지만 한국에서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깊은 망설임에 빠졌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가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주변의 한국인들은 어서 구급차를 부르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잠깐만요 라고 외칠 뿐이었다. 막상 구급차를 부른 후 그녀는 경악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이상해요. 한국의 구급차는 너무 이상해요. 그녀는 왜 구급차 부르기를 주저했으며 한국의 구급차를 보고 왜 이상하다고 말했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심야 응급실은 여느 때처럼 혼란스러웠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환자의 목소리를 들은 매들린 톰슨은 즉시 달려갔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증상이 아니었다. 실례지만 보험은 있으신가요? 환자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고 그 표정은 매들린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왜 가장 먼저 돈 이야기부터 해야 할까? 30세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모순적인 상황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한 매들린에게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다. 매들린, 사실 나 다음 달에 은퇴한단다. 65세의 아버지 로버트 톰슨. 그는 철도 회사에서 40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다. 축하드려요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와의 통화를 끊은 후 매들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늘 한국의 고속철도 KTX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언젠가 꼭 한번 직접 보고 싶다고. 매들린은 아버지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었다. 그녀는 지난 8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통장을 확인했다. 이 돈이면 아버지와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주말 매들린은 아버지 댁을 찾아갔다. 아빠, 은퇴 기념으로 한국 여행 어떠세요? 한국? 정말이니? 늘 KTX를 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매들린, 고맙다. 내 평생의 소원이었어. 하지만 매들린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아버지는 3년 전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가끔 부정맥 증상도 나타났다. 매달 심장내과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다. 아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말씀하셔야 해요. 걱정 마라.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들었단다. 아버지의 말에 매들린은 조금 안심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인천국제공항에 내렸다. 공항 터미널을 걸으며 아버지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정말 대단하구나 매들린. 바닥이 번쩍번쩍 빛나. 과연 아버지의 말대로 바닥은 거울처럼 닦여 있었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 공항과는 천지 차이였다. 입국 심사를 마치자 직원은 서툰 영어로 남아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환영합니다, 한국에. 그 따뜻한 미소는 두 사람의 마음에 온전히 전해졌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다. 저것 봐라 매들린, 저게 바로 KTX구나. 승강장에 정차해 있는 푸른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유선형의 열차를 보는 아버지의 눈이 어린아이처럼 반짝였다. 아직 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서울 시내 관광이에요.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조계사로 가기로 했다. 그러나 복잡한 노선도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다.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지? 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노선도를 쳐다보고 있을 때 한 영무원이 다가와 영어로 물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무원은 번역 앱을 꺼내 그들에게 상세히 경로를 설명해 주었다. 아, 조계사요. 이 열차를 타고 세정거장 뒤에 내리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nd the end friends of the Proust always know that Anna. And the Proust is on. And the Proust of is.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영무원은 손을 흔들며 그들을 배웅했다. 미국과는 다르구나.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다. 확실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렇게 친절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그들은 아버지가 가장 기대하던 곳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철도박물관으로 향했다. 이곳이 바로 증기기관차들의 집이로구나. 오래된 전차대 앞에서 아버지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는 박물관을 몇 바퀴나 돌며 모든 세부 사항을 열정적으로 관찰했다. 이런 시대에도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정말 대단해. 엔지니어인 아버지의 눈은 소년처럼 빛나고 있었다. 구석구석을 살피고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질문을 했다.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매들린은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점심 식사 후 박물관 옆 계단을 내려가던 아버지의 몸이 살짝 휘청였다. 아빠, 매들린이 즉시 달려갔다. 괜찮다. 그냥 발을 헛디뎠을 뿐이야. Max's gather.
아버지는 웃으며 넘어가려 했지만 간호사인 매들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후 매들린은 아버지의 맥박을 짚었다. 역시나 부정맥이 나타나고 있었다. 아빠, 내일은 호텔에서 푹 쉬어요. 모처럼 한국까지 왔는데 너무 아깝지 않니?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일은 KTX를 타는 날이야. 절대 놓칠 수 없어. 매들린은 망설였다. 의료인으로서 아버지를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이번 여행은 아버지에게 평생의 꿈이었다. 그 꿈을 뺏고 싶지 않았다. 알았어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몸이 불편하면 바로 저한테 말씀하셔야 해요. 약속하마. 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매들린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한국의 의료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들은 외국인이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수천 달러가 드는데 외국에서는 몇 배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 매들린은 천장을 바라보며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오늘 드디어 KTX를 타는구나. 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하며 즐겁게 말했다. 매들린은 아버지의 안색을 살폈다. 어젯밤의 부정맥은 안정을 되찾은 듯 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피로감이 엿보였다. 아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걱정 말라니까. 오늘은 내 40년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란다. 아버지의 눈은 아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드디어 서울역 승강장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숨을 멈췄다. 아름답구나. 푸른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룬 KTX 산천 열차가 조용히 승강장에 멈춰서 있었다. 유선형의 차체는 그야말로 예술품 같았다. 우리 타요, 아빠. 열차 안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더욱 감탄했다. 정말 넓구나. 미국의 기차와는 완전히 달라. 좌석은 깨끗했고 다리를 뻗을 공간도 충분했다. 창문도 커서 바깥 풍경이 선명하게 보였다. 시속 300km라니 아버지는 몇 번이나 창밖을 내다보며 출발을 애타게 기다렸다. KTX는 정시에 출발했다. 진동이 거의 없이 조용히 속도를 높였다. 대단해. 전혀 흔들림이 없어. 아버지는 감동했다. 엔지니어로서 그는 그 기술력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야의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매들린은 이번 여행을 계획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약 2시간 후 열차는 신경주역에 도착했다. 경주라니 정말 경주에 왔구나. Wincing over to Cabing and Sunding in Formanding, some places of the Canava. 경주역을 걸으며 아버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매들린은 미간을 찌푸렸다. 덥다. 로스앤젤레스와는 다른 끈적끈적한 무더위였다. 습도가 높구나. 이게 바로 한국의 여름이란다. 아버지도 이마에 땀을 닦았다. 기온은 33도, 습도는 70%가 넘었다. 두 사람은 먼저 대릉원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버스를 타고 약 20분 만에 도착했다. 고분들이 정말 아름답구나. 역사가 깃든 고분들을 보며 아버지는 감탄했다. 사진을 찍고 원안을 산책하며 그 아름다운 풍경에 흠뻑 빠졌다. 그러나 원안을 걷는 동안 아버지의 이마에 맺힌 땀은 점점 더 많아졌다. 아빠, 우리 그늘에 가서 좀 쉬어요. 그러자꾸나. 나무 아래 앉은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안색이 조금 나빠 보였다. 아빠, 물 좀 드세요. 매들린이 생수병을 건넸다. 아버지는 단숨에 물을 마셨다. 고맙다. 이제 괜찮아. In quarter channel B 나았스. 그러나 간호사인 매들린의 본능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빠, 오후에는 호텔로 돌아가서 쉬어요. 아니, 불국사에도 가보고 싶어. 아버지가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아침과는 확연히 달랐다. 모처럼 경주에 왔는데 매들린은 망설였다. 여기서 강하게 말려야 할까?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가득했다.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말씀하셔야 해요. 두 사람은 다시 버스를 타고 불국사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는 관광객들로 사방이 붐볐다. 사람 정말 많구나. 돌계단을 오르는 아버지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아빠, 천천히 가셔도 괜찮아요. 매들린이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려 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으로 향하는 길. 계단은 계속 이어졌고 아버지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다. 아빠,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아니, 조금만 더. 저기 석가탑까지만 보고 싶어. 그러나 석가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아빠, 메들린이 그를 부축하려는 순간 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가슴이 아파. 다음 순간 아버지의 무릎이 꺾였다. 아빠, 메들린이 쓰러지는 아버지를 부축했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즉시 몰려들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누가 직원 좀 불러주세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연이어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한 남성은 자신의 재킷을 말아 아버지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다. 구급차 불러요. 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메들린이 소리쳤다. 잠깐만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메들린을 쳐다보았다. 구급차는... 잠시만요. 메들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구급차를 거부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메들린의 머릿속에는 다른 광경이 떠오르고 있었다. 2년 전 동료 간호사 제니퍼가 울상이 되어 휴게실로 들어왔다. 메들린 믿을 수 있겠어? 제니퍼의 손에는 청구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8살 아들이 학교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구급차 비용 3,500달러. 메들린은 할 말을 잃었다. 3,500달러면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보험 처리 안 돼? 우리 보험에는 구급차 이송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제 분할 납부 협상을 하러 가야 해. 제니퍼는 지금도 매달 200달러씩 그 빚을 갚고 있었다. 다른 친구의 경우는 더 끔찍했다. 그녀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구급차에 실려갔을 때 이송비와 치료비를 포함해 총 15만 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비로 부담해야 했고 결국 그는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즉, 미국에서 구급차를 부른다는 것은 빚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외국에 있다. 외국인이 구급차를 부르면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10만 달러?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메들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축해둔 돈은 이번 여행으로 거의 다 썼고 신용카드 한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긴 했지만 정말 구급차 비용까지 보장해줄까? 세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 만약 전액 자비 부담이라면 수십만 달러의 청구서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메들린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누를 수 없었다. 주변의 한국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기, 괜찮으세요? 아버님께서 많이 고통스러워 보이시는데요. 그러나 메들린은 고개를 저었다. 택시를 불러주세요. 택시 타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겠어요.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한국인들은 그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런 위급한 상황에 택시를 부르려는 걸까? 왜 구급차를 거부하는 걸까? 한 나이 지긋한 남성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아버님은 지금 당장 의료처치가 필요해요. 택시보다는 구급차가 안전합니다. 하지만 돈이... 메들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의 목숨인가, 경제적 파탄인가, 간호사로서 답은 명백해야 했다. 생명이 최우선이다. 이 말은 그녀가 환자들에게 몇 번이고 했던 말이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당사자가 되니 그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메들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는 호흡이 가빴지만 의식은 아직 뚜렷했다. 아빠, 죄송해요. 메들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로 그때 한 노신사가 앞으로 나섰다. 70대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아가씨, 진정하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아싱아드라 아모람 오 프로머리안나다. 남성은 천천히 서툴지만 또렷한 영어로 말했다. 한국에서는 구급차가 무료입니다. 메들린이 고개를 들었다. 무료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정말입니다. 단 1원도 낼 필요가 없어요. 남성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저희는 외국인이고 건강보험도 없는데요. 메들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든 구급차를 부르면 무료입니다. 남성은 메들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사람을 구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 메들린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사람을 구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다. 그렇게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했지만 이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저는 예전에 구급대원이었습니다. 35년간 많은 생명을 이송했지요. 남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중에는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돈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의 한국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메들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미국에서 8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그녀가 환자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항상 보험이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이 남성은 사람을 구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매들린이 고개를 끄덕이자 주변 사람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네, 소방서죠. 불국사 석가탑 앞에서 외국인 남성분이 흉통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녀는 능숙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의식은 있고 호흡도 확인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여성이 매들린에게 말했다. 5분 정도면 도착할 거래요. 5분이라고? 매들린은 깜짝 놀랐다. 미국에서는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했다. 도심에서도 15분 이상은 걸렸다. 아가씨, 이걸로 아버님 이마 좀 식혀주세요. If you recordate or bothers now. 다른 여성이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매들린이 생수병을 아버지의 이마에 대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또 다른 남성은 부채로 아버지에게 바람을 부채질해 주었다. 괜찮을 거예요. 구급차 금방 올 겁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건네주었다. 이거 쓰세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차례차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왔다. 매들린은 연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아버님 힘내세요. 구급차 곧 와요. 주변 사람들은 부드럽게 격려를 계속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불국사 직원도 달려왔다. 저희가 구급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입구 쪽으로 달려가 구급차를 맞을 준비를 했다. 매들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괜찮으세요? 구급차 곧 온대요. 아버지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매들린,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구나. 그 말에 매들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1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광을 멈추고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대도시에서는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돕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소송의 위험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다.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약 3분이 지났을 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매들린은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보았다. 119에 신고한 지 아직 4분도 채 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매들린은 믿기지 않는 심정으로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다음 순간 구급차가 불국사 입구에 도착했다. 빨라, 너무 빨라. 매들린이 나지막이 말했다. 3명의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버님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 맥박, 체온, 의식 수준, 각자 전문 장비를 사용해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심장병 병력이 있으신가요? 네, 3년 전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매들린이 대답하자 대원은 신속하게 메모했다. 혈압이 높고 부정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침착한 목소리에 매들린은 점차 안도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들것에 실렸다. 따님도 같이 타세요. 저도 타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족이 구급차에 동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허용되었다. 이것 또한 매들린에게는 놀라움이었다. 구급차로 향하며 매들린은 뒤를 돌아보았다. 주변의 한국인들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이든 남성이 손을 흔들었다. 괜찮을 겁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몸조리 잘하세요. 매들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의 따뜻함, 조건 없이 내민 도움의 손길. 매들린은 이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급차의 문이 열리는 순간 매들린은 숨을 멈췄다. 차 안의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심전도 모니터, 산소 공급 장치, 수액거리, 자동 심장 충격기, 벽에는 의료 장비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고 약품함에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약들이 가득했다. 이게 정말 구급차라고? 매들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8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미국의 구급차를 수없이 봤지만 이렇게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구급차는 본 적이 없었다. 마치 작은 응급실을 그대로 차 안에 옮겨놓은 것 같았다. 아버님을 이쪽으로 눕혀주세요. 구급대원들은 아버지를 눕히자마자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기 시작했다. 다른 대원은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고 또 다른 대원은 수액을 준비했다. 세 사람의 협력은 완벽했다. 한 명이 아버지의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병원과 연락을 시작했고 남은 한 명은 매들린에게 말했다.
보호자분은 여기 앉으세요. 차 안에는 보호자를 위한 좌석도 마련되어 있었다. 아버님의 병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3년 전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매달 심장내과에 다니고 계세요. 대원은 신속하게 메모하며 무전으로 병원의 정보를 전달했다. 65세 남성, 관상동맥 스텐트 병력 있음, 흉통 및 호흡 곤란 호소, 부정맥 의심, 10분 후 도착 예정. 병원으로부터 회신이 들려왔다. 수용 준비 완료. 아버님, 곧 병원에 도착해요. 힘내세요. 대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버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국과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다. 미국의 구급차는 기본적인 장비만 갖추고도 수천 달러를 청구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장비가 완벽한데도 무료였다. 무엇보다 구급대원들의 태도가 따뜻했다. 기계적인 응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었다. 구급차가 조용히 출발했다. 메들리는 창밖을 보았다. 차는 경주 시내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앞서가던 차들이 차례차례 좌우로 길을 터주기 시작했다. 택시, 화물차, 관광버스, 모든 차량이 구급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 모두 길을 비켜주고 있어. 메들리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구급차는 시원하게 뚫린 길을 순조롭게 달렸다. 이윽고 사거리에 도착했다.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그러나 반대편 차선에서는 녹색불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일시적으로 멈춰섰다. 모든 차량이 구급차가 지나가도록 길을 양보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메들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왜 그러세요? 구급대원이 메들린의 모습을 눈치챘다. 한국에서는 구급차가 오면 다들 당연히 길을 비켜줘요. For using for to describe, fortune in elevator. 당연하다고? 메들린에게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와도 무시하는 차들이 많았다. 심지어 경적을 울리며 끼어들려는 차도 있었다. 모두가 시간에 쫓기고 자신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다. 창밖을 보니 보행자들도 멈춰서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사람들이 구급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엄마는 아이를 안고 무언가 가르치는 듯했다. 아마도 구급차에게 먼저 양보해야 한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리라. 모두가 아빠를 위해서, 아니 아빠뿐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생면부지에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당연하게 협력하고 있어. 자신의 시간을 조금 희생하고 자신의 일정을 조금 미루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메들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다. 제도의 문제만도 아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원의 목소리에 메들리는 정신을 차렸다. 불국사에서 병원까지는 불과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이 모두 길을 비켜준 덕분이었다. 만약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 몇 분의 지연이 한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었다. 메들리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을 되뇌었다. 길을 비켜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메들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생각했다. 한국이라는 곳은 단순히 풍경이 아름답고 깨끗한 곳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따뜻한 곳이었다. 구급차가 병원 입구에 도착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아버님, 도착했습니다. 대원이 아버지에게 말하자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떴다. 괜찮아요, 아빠. 우리 병원에 도착했어요. 메들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들것이 차에서 내려져 즉시 병원 안으로 옮겨졌다. 메들린이 차에서 내리자 구급대원이 그녀에게 말했다. 아버님은 괜찮으실 겁니다. 여기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메들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구급대원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음 출동을 위해 차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메들린은 병원 입구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이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틀림없이 괜찮을 것이다. 아버지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메들린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다. 불국사에서 쓰러진 지 아직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메들린에게는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대기실에는 몇몇 환자와 가족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메들린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아빠는 괜찮을까? 스텐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불안감이 엄습했다. 치료비는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구급차가 무료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치료비는 별개의 문제였다. 외국에서의 의료비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일 때가 많았다. 미국에서도 이미 고액인데 외국에서는 더 비쌀 것이다.
메들린은 지갑 속 신용카드를 확인했다. 한도는 0달러. 과연 충분할까? 약 30분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로버트 톰슨 씨 보호자분 계신가요? 메들린이 벌떡 일어섰다. 네, 저예요. 의사는 온화한 미소로 다가왔다. 아버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일시적인 부정맥 발작이었습니다. 메들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스텐트에는 문제가 없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경과 관찰을 위해 오늘 하룻밤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메들린은 의자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토해냈다.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그녀를 불렀다. 아버님, 병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메들린은 간호사를 따라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수액을 맞고 있었지만 안색은 한결 좋아져 있었다. 아빠, 메들린이 다가가자 아버지가 눈을 떴다. 메들린,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안전하다고 하셨어.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끼쳤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메들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그런데 구급차가 정말 무료래요. 무료?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불국사에서 전직 구급대원이었던 분이 알려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누구에게나 구급차가 무료라고요. 메들린은 불국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노신사가 해준 이야기,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 이야기, 구급차가 4분 만에 도착한 이야기, 그리고 모든 차가 길을 비켜준 이야기까지. 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있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모두가 나를 위해서, 아빠뿐만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모두가 당연하게 협력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요.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40년간 한국의 KTX를 동경해왔단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그저 기술이 뛰어난 곳, 효율적인 곳이라고만 생각했어. 아버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한국이 대단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의 마음도 제도도 모든 것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야. 메들린도 눈물을 흘렸다. 부녀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메들린은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간호사는 몇 번이나 그녀의 상태를 살피러 왔고 담요까지 빌려주었다. 보호자분도 좀 쉬셔야 해요. 그 다정함에 메들린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의사의 진찰을 받고 퇴원 허가를 받았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병원을 나설 때 담당 간호사들이 나와 배웅해 주었다. 몸조리 잘하세요. 남은 여행 즐겁게 하시고요. 간호사들의 미소를 보며 메들린은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운명의 결제 카운터로 향했다. 메들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치료비는 도대체 얼마일까? 응급처치, 의사진찰, 하룻밤 입원비, 미국이라면 가볍게 5만 달러는 넘을 것이다. 외국에서의 치료는 2배 이상일지도 모른다. 젊은 여성 직원이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톰슨 씨 맞으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메들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10만 달러? 아니면 그 이상? 신용카드 한도는 0달러인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우선 구급차 이송에 관해서는 메들린은 숨을 참았다. 한국에서 구급차 이송은 완전 무료입니다. 네, 그렇게 들었어요. 메들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치료비에 관해서인데요. 직원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해외 여행자 보험이 있으시죠? 네, 메들린이 보험 증서 사본을 내밀었다. 이 보험으로 대부분의 치료비는 처리 가능합니다. 대부분이요? 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약 3만 5천 원입니다. 3만 5천 원이요? 메들린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네, 3만 5천 원입니다. 메들린의 머릿속에서 그 금액이 계속 맴돌았다. 3만 5천 원, 미화로 환산하면 약 30달러. 미국에서는 구급차만 불러도 500달러, 치료비와 입원비까지 합치면 5만 달러는 훌쩍 넘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는 단돈 3만 5천 원이라니. 정말 그게 다인가요? 메들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이걸로 전부 끝입니다. 이후에 추가로 청구서가 발송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메들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직원은 난처해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나라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여겨졌다. 그 차이는 너무나도 컸다. 수납을 마친 메들린은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아빠, 치료비가 3만 5천 원밖에 안 나왔어요.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3만 5천 원? 믿을 수가 없구나.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경주의 아침 공기를 마셨다. 메들린, 한국에 데려와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아빠의 꿈이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메들린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이 경험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야 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사회.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흘 후 메들린과 아버지는 무사히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남은 날들도 여유롭게 보냈다. 귀국 다음 날 메들린은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구급차가 무료라고? 믿을 수 없어. 동료 제니퍼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게다가 4분 만에 도착했대. LA에서는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다른 간호사가 중얼거렸다. 그뿐만이 아니야. 메들린은 말을 이었다. 모든 시민이 길을 비켜줬어. 택시, 트럭, 버스, 심지어 녹색 신호를 받은 차들까지 멈춰서 기다렸어. 동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의료는 돈 있는 사람만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 메들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생명이든 평등하게 구조되어야 해. 그것이 최우선이야. 그날 밤 메들린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경험,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의 공포,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대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며칠 만에 10만 회 이상 공유되었다. 댓글창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잘못됐다. 사람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니 이상하다.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댓글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인에게서 온 댓글이었다. 제도는 훌륭하지만 한국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구급차를 택시처럼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메들린은 그 댓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녀는 또 하나의 글을 올렸다. 한국의 구급차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중에도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위해 이 훌륭한 제도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이 글은 한국인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외국인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들린은 창밖을 보았다. 익숙한 로스앤젤레스의 거리 풍경. 그러나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의료 제도만이 아니었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는 문화, 그리고 그 당연함을 지키려는 의식,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메들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간호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환자에게 처음부터 보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증상을 귀 기울여 듣자.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도 한국처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로 했다. 메들린의 스마트폰에 아버지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들린, 한국 여행 사진을 정리하고 있단다. KTX 사진을 보니 기술이 정말 대단하더구나. 하지만 정말 대단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메들린은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맞아요, 아빠. 우리는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